그 다음에요, 기업 형태 보겠습니다. 25페이지. 이건 또 약간 상법의 영역이야. 이게 기업 형태는 사실 경영학이라기보다는 상법인데, 그럼 이제 상법에서 배우면 되는데 이게 시험에 납니다. 경영학 시험에 나니까 이제 제가 하는 거죠. 한번 기업 형태 한번 보세요. 한 명 회사가 있는데, 이게 한 명 회사는 뭐냐면 이건 거의 개인 기업이에요. 개인 기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을 내서 편의점을 하나 냈어요. 근데 이제 편의점을 냈는데 편의점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뭐 가게세는 300인데 매달 뭐 팔고 남으면 뭐 저한테 한 200밖에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월급도 못 가지고 어쨌든 가게세도 못 내니까 매달 100만 원씩을 저 또 빌려가지고 가게세는 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이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 1년 정도 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적자 나면 얼마예요? 1년이면 2,400만 원 구멍 생기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빌리면 그냥 망하는 거지. 그러면 2,400만 원 제가 빚지고 망하면 그 빚을 누가 갚아야 돼? 내가 갚아야지. 왜냐면 내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런 게 이제 개인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한 명 회사는 그거하고 똑같아. 이게 그 사람은 이제 2명, 2인 이상의 무한 책임사, 직접 연대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2명이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회사를 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한 명이 이 회사의 채무는 이 사람들이 무한 책임지는 거야. 무한과 유한인데 무한은 한도가 없는 거고요, 유한은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느 회사의 주식을 10주를 한 주에 5천 원 주고 10주를 5만 원어치를 샀는데 그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5만 원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거야. 난 주식이 10장, 최대 손해 얼마요? 최대 5만 원. 최소는 뭐 0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 책임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무한 책임은 이건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뭐 빚을 30억을 지고 망하면 그 2명이 저 빚을 30억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두 명이 연대해서, 함께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걸 이제 한 명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셋이서 예를 들면 한 10억씩 내서, 요즘에 그 좀 동네 가면 슈퍼 큰 거 있잖아. 뭐 무슨 마트에서 좀 그런 큰 걸 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명한테 좀 맡겨고, 나는 이제 어디 뭐 외국 가서 뭐 수입할 거 있는지 알아보고 올게 해서 다 갔다 왔더니 이 2명이 이제 짜고, 여기 슈퍼 물건을 떨이합니다 해서 다 팔고 현금 받아가지고 보증금 다 빼고 튀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납품했던 사람들한테는 물건값은 안 주고 튀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슈퍼에 딱 갔더니 그 빚쟁이들이 하고 있다가 너 잘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 잡혀서 이제 연락 맞고 이런 거죠. 이런 게 바로 한 명 회사예요. 한 명 회사. 그러니까 이제 한 명 회사는 다른 사람이 튀면 그걸 다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누구하고 해야 돼? 연락 믿을 만한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야? 사실은 뭐 가족도 요즘 잘 못 믿지만 그나마 제일 괜찮은 사람이 가족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명 회사 가족들끼리 합니다. 한 명 회사.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배우고 나면 가끔 저기 가다 보면 택시 한 명 회사 뭐뭐 운수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약간 이런 뭐 가족이나 아니면 굉장히 절친끼리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명 회사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게 약간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타치를 별로 안 받아요. 어차피 개인 기업이니까 이게 뭐 말아먹어도 네가 말아먹는 거고 하니까, 뭐 예를 들면 이 회사는 그 개인 거니까 주주가 여러 명이어서 막 얘가 이 돈을 갖고 튀면 막 주주들이 막 피해를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망해도 지가 망하고 돈을 벌어도 지가 벌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이게 터치를 안 하는 게 한 명 회사입니다. 한 명 회사. 그 다음에요, 거의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요, 합자 회사는 뭐냐면 유한 책임 회사와 무한 책임 회사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과 무한 책임 사원이 무한 책임 자원이라고 돼 있네. 오타 벌써 한 개 나왔네. 무한 책임 1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이에요.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으로. 이거 고친 것 같은데 이게 오타가 돼 있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합자 회사는 어쨌든 무한 책임 사원하고 유한 책임 사원하고 같이 돼 있는데, 책임이 누가 무거워요? 당연히 무한 책임 사원이 무겁지. 그러니까 이제 이 무거운 사람이 경영을 하고요, 유한 책임 사원은 이 사람은 이제 배당만 받습니다. 배당. 이런 걸 이제 합자 회사라고 합니다. 합자 회사. 합자 회사도 이것도 많이 있어요. 길 가다 보면 이제 합자 회사 같은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한회사가 있어요.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그 주식회사의 축소판인데 옛날에 이게 상법이 2013년인가 개정이 됐는데 개정 전에는 이제 유한회사는 그 여기는 주주라고 안 하고 사원이라고 하거든요. 주식회사에 돈 낸 사람은 주주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사원이라고 합니다. 사원이라고 하는데 사원 총수가 옛날에 이제 뭐 2인 이상 50인 이내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그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수는 뭐 50인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유한회사가 약간 주식회사의 축소판이긴 한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 얘가 이제 자본의 증권화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유가증권이에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요 앞에 있는 KEB 하나은행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거를 반드시 얘네 회사에 갖다 주고 야 나 니네 주식 다시 돌려줄 테니까 다시 돈으로 바꿔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그 주식을 살 만한 사람한테 시세에 맞게 그냥 팔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사면 나도 주인 중에 한 명이 되는 거고 팔면 그냥 나는 이제 주인에서 빠이빠이. 소위 말해서 뭐예요? 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야. 회수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유한회사는 그 증권화가 안 돼. 주식회사는 돈을 투자하면 주식을 주기 때문에 그 주식을 팔면 그러면 이제 그냥 끝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유한회사는 그 증권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은 투자하고 그냥 파트너인 거야. 파트너. 그래서 이제 내가 지분을 이걸 빼가려면 다른 사람들이 얘 지분 빼가게 돈을 주고 이제 혹은 아니면 얘 대신에 다른 사람을 이제 얘가 돈을 넣고 이 돈을 얘 빼주고 얘는 사요나라하고 얘를 이제 파트너로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유한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아무래도 회사가 조금 더 주식회사보다는 좀 폐쇄적이라는 거죠. 주식회사는 좀 개방적이잖아. 누구든지 주식을 사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좀 개방적이라면 얘는 좀 구조가 아무래도 좀 증권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약간 폐쇄적. 옛날보다는 이제 좀 폐쇄적인 게 덜해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폐쇄적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유한회사가 보면 회계법인들이 대부분 유한회사예요. 그래서 유한회사 어떻게 하냐면 유명한 회계사 한 5명 정도가 야 우리가 이제 5억씩 내서 회계법인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5억씩 내면 5명이 하면 25억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큰 건물에 보증금 내고 사실 회계법인의 설비는 필요 없잖아. 책상 몇 개 놓고 노트북 하나씩 사주면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네가 이제 감사 1본부, 2본부, 3본부, 4본부, 5본부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5개를 만들어 놓고 자기네 이제 영업을 해서 그래서 자기네 밑에 있는 사람들 월급 주고 남은 건 이제 자기는 다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전체 운영비 같은 거는 이제 각 본부에서 오버헤드는 이제 얼마씩 내서 운영하는 그런 거죠. 그게 유한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5명이 하다가 한 사람이 이제 나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나 이제 은퇴할게 하면 이제 그 사람 지분을 빼줘야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이제 싹수 있는 사람을 얘를 이제 우리 파트너로 올려줄까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파트너 올려주고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돈 내고 들어오면 이 사람 지분 빼서 나가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그게 유한회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회계법인이라든가 저기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김 씨와 장 씨가 하는 데 알지? 그런 데도 약간 그런 거로 돼 있대요. 거기가 구조가 아주 골 때리다 그러던데 이게 막 여러 사람이 지분이 있어 유한회사라고 했나? 하여튼 옛날 법무법인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거였어요. 그게 유한회사다.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어서 양도가 까다로웠으나 그런 거 여전히 지분은 할 수 없어요. 지분을 증권화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요 유한책임회사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한명회사 합자해서 유한회사에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주식회사였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한류열풍이라든가 무슨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가 이런 거 많이 생기는데 기업들을 이게 좀 운영하기가 좀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외부에서 간섭은 좀 줄이고 자기네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생긴 게 이제 유한책임회사입니다. 유한책임회사. 이게 2011년도 개정상법에서 생긴 게 유한책임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간접 유한 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일단 이제 유한 책임 회사니까 유한 책임을 지겠죠. 그래서 기업의 내부 관계에서는 한명회사 같은 자율성. 한명회사가 거의 개인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기업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를 좀 해주고요. 대외적으로는
그럼 이제 지네서 알아서 하면 그게 책임 무겁게 무한 책임해야 되는데 책임은 또 적게 주는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출자 금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 책임을 지는 특수한 형태의 회사이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지 맘대로 해도 되고 또 대외적으로는 책임은 또 굉장히 줄여주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회사 운영하기 편한 걸 이제 유한 책임 사원이라고 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런 게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10억을 투자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었는데 우리 회사에 연락 잘 나가는 연예인 누구 있어요? 남자 연예인 중에 좀 약간 광고도 많이 찍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람 누구야? 박보검이 이제 우리 쪽으로 온다는 거야. 박보검. 그럼 박보검이 이제 딱 들어오면 우리 회사가 이제 얘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잖아요. 근데 박보검이 오면 예를 들면 이제 얘는 그냥 뭐 우리 저기 뭐 예를 들면 광고 찍은 거에 뭐 이거 회사하고 얘하고 이제 반반 나눠 먹는다고 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얘를 반 주고도 수익이 예를 들면 1년에 뭐 한 100억 나왔어요. 그럼 100억 나오면 이제 이거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지분을 100% 갖고 있으니까 이 100억은 다 내 거가 되잖아.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게 100억은 다 누구 때문에 온 거야? 박보검 때문에 벌었으니까 이제 얘는 주식회사 같으면 얘한테는 주기가 이게 무슨 특별 보너스 이런 거 아니면 주기 힘들었었는데 이게 유한책임 사원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 약간 이제 이 지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돈 대신에 돈은 조금만 넣고도 얘가 이제 지분을 약간 능력 같은 걸 지분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많이 쓴답니다. 보세요.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출자 금액에 상관없이 이익 분배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원의 인적 능력을 활용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쓰는 게 그게 유한 책임회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도 되는 거야. 사실 지분에 따라서 저걸 나눠 먹어야 되는데 지분에 관계없이 저 나눠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 인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 계약을 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그런 사람들 영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에 더불어 이제 주식회사를 보겠어요. 주식회사.